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반복은 흥미와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업무의 연속이나 획일적인 일상,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 등에서 적당한 변화와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 자신에게 불필요해도 남에게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소량한 마음가짐입니다. 버리면서도 기부는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양보하지 않는 등 배타적 소유욕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 자신에게 불필요해도 남에게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소량한 마음가짐입니다. 버리면서도 기부는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양보하지 않는 등 배타적 소유욕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 자신에게 불필요해도 남에게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소량한 마음가짐입니다. 버리면서도 기부는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양보하지 않는 등 배타적 소유욕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번본 여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급도로 놀라거나 급한 나머지 임시방편으로 어리석은 대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을 본 여자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막는 무의미한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신 휴지를 얼굴에 붙이거나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 대신 임시변통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번본 여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급도로 놀라거나 급한 나머지 임시방편으로 어리석은 대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을 본 여자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막는 무의미한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신 휴지를 얼굴에 붙이거나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 대신 임시변통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번본 여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급도로 놀라거나 급한 나머지 임시방편으로 어리석은 대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을 본 여자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막는 무의미한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신 휴지를 얼굴에 붙이거나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 대신 임시변통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곰, 제주. 어설프고 서투른 능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숙한 실력을 의미합니다. 기술이나 재능을 과시하려 하지만 오히려 어설픈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곰, 제주. 어설프고 서투른 능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숙한 실력을 의미합니다. 기술이나 재능을 과시하려 하지만 오히려 어설픈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곰, 제주. 어설프고 서투른 능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숙한 실력을 의미합니다. 기술이나 재능을 과시하려 하지만 오히려 어설픈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내거나 정성스런 관계 관리로 어려운 상대와도 소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내거나 정성스런 관계 관리로 어려운 상대와도 소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내거나 정성스런 관계 관리로 어려운 상대와도 소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감 내고 배낸다. 자신의 뜻대로 일을 주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을 골라내듯 취사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이나 인사 배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람을 선별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맞춰 조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 내고 배낸다. 자신의 뜻대로 일을 주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을 골라내듯 취사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이나 인사 배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람을 선별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맞춰 조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 내고 배낸다. 자신의 뜻대로 일을 주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을 골라내듯 취사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이나 인사 배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람을 선별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맞춰 조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 쉽게 진다. 값지고 좋은 것일수록 쉽게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고급 전자제품이나 명품이 의외로 내구성이 약하거나 뛰어난 인재가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 쉽게 진다. 값지고 좋은 것일수록 쉽게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고급 전자제품이나 명품이 의외로 내구성이 약하거나 뛰어난 인재가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 쉽게 진다. 값지고 좋은 것일수록 쉽게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고급 전자제품이나 명품이 의외로 내구성이 약하거나 뛰어난 인재가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 놓은 밥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받아 놓은 밥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받아 놓은 밥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행이 정체나 퇴보를 막습니다. 매일 운동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학습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등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행이 정체나 퇴보를 막습니다. 매일 운동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학습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등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행이 정체나 퇴보를 막습니다. 매일 운동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학습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등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세에 기억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예와 업적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커리어나 인생 목표를 설정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세에 기억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예와 업적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커리어나 인생 목표를 설정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세에 기억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예와 업적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커리어나 인생 목표를 설정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기 싫은 밥에 재나 뿌리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까지 방해하는 심술궂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다른 동료의 성공도 시기하며 방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먹기 싫은 밥에 재나 뿌리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까지 방해하는 심술궂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다른 동료의 성공도 시기하며 방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먹기 싫은 밥에 재나 뿌리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까지 방해하는 심술궂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다른 동료의 성공도 시기하며 방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루틴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루틴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루틴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전체 팀을 해체하거나 작은 결함 때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전체 팀을 해체하거나 작은 결함 때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전체 팀을 해체하거나 작은 결함 때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가을에 못 지낸 제사를 봄에는 지낼까? 여유로운 때도 못한 일을 어려운 때 할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라는 교훈입니다. 평상시도 어려운 일을 위기 상황에서 억지로 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가을에 못 지낸 제사를 봄에는 지낼까? 여유로운 때도 못한 일을 어려운 때 할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라는 교훈입니다. 평상시도 어려운 일을 위기 상황에서 억지로 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가을에 못 지낸 제사를 봄에는 지낼까? 여유로운 때도 못한 일을 어려운 때 할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라는 교훈입니다. 평상시도 어려운 일을 위기 상황에서 억지로 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10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10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10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문전 나그네 흔연대적.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환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네트워킹에서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전 나그네 흔연대적.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환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네트워킹에서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전 나그네 흔연대적.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환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네트워킹에서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길로 가라니까 뇌로 간다.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고집부려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 대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조언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완고한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길로 가라니까 뇌로 간다.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고집부려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 대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조언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완고한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길로 가라니까 뇌로 간다.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고집부려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 대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조언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완고한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낯익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했던 대상의 배반을 표현합니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에서 충격과 실망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낯익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했던 대상의 배반을 표현합니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에서 충격과 실망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낯익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했던 대상의 배반을 표현합니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에서 충격과 실망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맞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맞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맞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 불만 사항의 적극적 표현,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가치를 평소에 모르다가 잃은 후에 절실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가치를 평소에 모르다가 잃은 후에 절실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가치를 평소에 모르다가 잃은 후에 절실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일깨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반찬. 좋은 컨디션이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평범한 것도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도 재미있게 처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반찬. 좋은 컨디션이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평범한 것도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도 재미있게 처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반찬. 좋은 컨디션이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평범한 것도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도 재미있게 처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조언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선배의 조언을 따라 좋은 성과를 얻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조언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선배의 조언을 따라 좋은 성과를 얻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조언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선배의 조언을 따라 좋은 성과를 얻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어 먹이겠다. 매우 친한 사이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라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가족애를 표현하거나 절친한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어 먹이겠다. 매우 친한 사이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라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가족애를 표현하거나 절친한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어 먹이겠다. 매우 친한 사이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라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가족애를 표현하거나 절친한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도 씻어 먹을 사람. 맑은 물조차 씻어서 마실 정도로 깨끗하고 결벽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청렴한 공직자나 윤리적 기준이 높은 동료를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도 씻어 먹을 사람. 맑은 물조차 씻어서 마실 정도로 깨끗하고 결벽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청렴한 공직자나 윤리적 기준이 높은 동료를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도 씻어 먹을 사람. 맑은 물조차 씻어서 마실 정도로 깨끗하고 결벽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청렴한 공직자나 윤리적 기준이 높은 동료를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곡식은 가꾸기에 달렸다. 사람의 성장과 성품 형성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입니다. 농작물처럼 사람도 꾸준한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아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부하 직원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곡식은 가꾸기에 달렸다. 사람의 성장과 성품 형성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입니다. 농작물처럼 사람도 꾸준한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아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부하 직원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곡식은 가꾸기에 달렸다. 사람의 성장과 성품 형성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입니다. 농작물처럼 사람도 꾸준한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아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부하 직원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좁은데 장못 낀다. 불편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이나 가족 모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에게 매 맞고 개 옆구리 찬다. 강자에게 당한 분노를 약자에게 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접 대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현상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 연쇄 반응을 설명하거나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매 맞고 개 옆구리 찬다. 강자에게 당한 분노를 약자에게 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접 대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현상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 연쇄 반응을 설명하거나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매 맞고 개 옆구리 찬다.
강자에게 당한 분노를 약자에게 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접 대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현상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 연쇄 반응을 설명하거나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 오랫동안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쌓아온 성과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 오랫동안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쌓아온 성과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 오랫동안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쌓아온 성과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듯.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습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고 쉬운 것으로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듯.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습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고 쉬운 것으로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듯.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습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고 쉬운 것으로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인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업 위기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인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업 위기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인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업 위기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안방 같다.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권위 있는 곳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돈은 격식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진 회의실이나 고객사 최고 경영진과의 미팅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안방 같다.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권위 있는 곳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격식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진 회의실이나 고객사 최고 경영진과의 미팅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안방 갔다.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권위 있는 곳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격식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진 회의실이나 고객사 최고 경영진과의 미팅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봉화불에 산적 굽기. 중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회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화불에 산적 굽기. 중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회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화불에 산적 굽기. 중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회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에 이끼가 낀다.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의 순환 원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새로운 도전 없이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학습을 게을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에 이끼가 낀다.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의 순환 원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새로운 도전 없이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학습을 게을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에 이끼가 낀다.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의 순환 원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새로운 도전 없이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학습을 게을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솥은 검어도 밥은 검지 않다. 겉모습이 볼품없어도 내용이나 실력은 훌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관상 초라해 보이는 음식점이 맛있거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솥은 검어도 밥은 검지 않다. 겉모습이 볼품없어도 내용이나 실력은 훌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관상 초라해 보이는 음식점이 맛있거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솥은 검어도 밥은 검지 않다. 겉모습이 볼품없어도 내용이나 실력은 훌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관상 초라해 보이는 음식점이 맛있거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런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평온한 일상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나 위기 상황, 예기치 않은 변화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런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평온한 일상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나 위기 상황, 예기치 않은 변화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런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평온한 일상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나 위기 상황, 예기치 않은 변화를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부부간의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동료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곤란해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